제53장 그림자와 불상의 비밀, 관 안의 물고기. 우리는 손전등을 탐조등처럼 쓰며 지하궁전 안을 한번 샅샅이 뒤졌고 거대한 그림자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전혀 찾지 못했다. 그때 뚱아니가 나에게 여광을 이용해 다시 한번 순회하며 찾아보라고 시켰다. 여광으로 무언가를 보려 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눈도 아파서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도자기 병사들의 연애 사이에 몸을 낮춰 땅에 기대어 있으면 앞에 다가오지 않는 한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검은 반점 앞에서 여광을 비춰보려 했고 뚱아니가 물었다. 찾아볼까? 찾으면 처리하고 계속하자. 아까 본 그 거대한 물건은 관이 열려 있었고 뭔가 녹지 않은 것이 일어난 듯했다. 하지만 이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적이 이미 공격해왔고 한 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가 금방 사라졌다. 그래서 뚱아니의 질문이 나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 물건을 찾아서 없애고 단서 찾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단서를 찾으며 인연이 닿을 때 다시 맞설지. 나는 주변의 어둠을 바라보며 란젠펑과 뚱하니를 살폈다. 우리 셋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란젠펑은 몸을 낮췄고 나와 뚱하니는 같은 동작을 따라하며 허리에 칼과 곤봉을 잡고 조용히 계단 끝에 있는 거대한 관 쪽으로 다가갔다. 우리의 움직임은 란젠펑과 거의 일치했다. 이는 수년간 그에게서 배워온 모방의 최적 상태였으며 그의 속도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란젠펑의 속도는 착시를 일으킬 정도였는데 예를 들어 그가 한 벽 뒤에 들어갔을 때 최소 4초가 걸릴 거라 생각하지만 1초 만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는 이런 착시를 능숙하게 이용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란젠펑은 왼쪽에, 둥아니는 오른쪽에, 나는 중간에 있었다. 우리는 많은 도자기 병사들을 우회하고 연회형 옥대 위를 밟으며 나는 계단을 똑바로 올라갔다. 이는 내가 점프력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 사람은 4분 정도 뒤에 거대한 관 앞에 도착했다. 관 뚜껑은 완전히 열려 한쪽에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잠시 멈춰섰다. 그때 우리는 칠런팅이 묘사한 장면을 목격했다. 여기엔 거대한 불상이 매달려 연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불상의 얼굴은 실제 인물을 본뜬 것이었으며 실제 얼굴을 조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어 보는 이에게 오한을 일으켰다. 관뚜껑이 열리자 불상은 마치 관안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뚱아니가 눈짓을 보냈고 나는 몸을 뒤집어 관 가장자리까지 올라갔다. 뚱아니가 다가오자 나는 그를 살짝 받쳐주었고 그는 점프해 관 가장자리를 바로 올랐다. 그 관 가장자리는 매우 높아 거의 가슴까지 닿을 정도였고 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호흡이 맞는다. 흐르는 물처럼이라고 생각했다. 뒤를 돌아보니 란젠펑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아래 연의 지하궁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우리를 보지는 않았다. 동시에 나는 가벼운 아이야 하는 소리를 들었고 뒤를 보니 뚱아니가 관 안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속으로 욕을 내뱉고 바로 달려가 손전등을 비추었다. 뚱아니는 내 발이 위를 향해 관 안에 처박혔고 이 관은 일반 관이 아니라 연의 배치처럼 보였다. 안에는 수많은 청동 주전자가 관의 사방에 붙어 있었고 바닥은 붉은 관액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전등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자 관액 아래에 검게 변한 잔해가 가득했다. 모양만 봐도 완전히 산화된 향신료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었다. 뚱아니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물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몸 아래에는 마치 삼배로 쌓인 검게 산화된 찜닭 같은 것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이 물건들은 반은 물속에, 반은 물 위에 있었고 향신료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확연히 보였다. 삼배에 쌓인 것은 아이 모양의 것이었고 몸 전체가 오싹해졌다. 뚱아니는 이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뭐야, 농구라도 하는 거냐? 이렇게 힘을 줘서 나를 바로 안으로 끌어넣다니. 다행히 관액은 독이 없었어. 그는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고 나는 손을 뻗어 그를 끌어냈다. 그는 관 가장자리에 앉았고 나는 모든 삼배 포장이 물고기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관이 막 장내에 들어갔을 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향신료는 알록달록해 보석처럼 빛났고 삼배 포장도 다양한 색으로 물고기 모양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장식, 뚱아니가 말했다. 너무 사악해. 이건 한 끼 식사야. 딩런다. 이게 뭐라고 생각해? 물고기 머리는 어디 갔지? 나는 이상하게 느꼈다. 이 물고기 장식에는 머리가 없었다. 아마도 방금 뚱아니가 떨어지면서 물고기 머리 자리에 삼배 포장을 관에게 눌러 넣은 걸까? 나는 생각했다.
둥환이가 손전등으로 머리자리를 비추니 우리는 뭔가 이상함을 발견했다. 물고기 머리 부분에 뚜렷한 삼배 잔여 흔적이 있었고 무언가가 한 입 물어 뜯은 듯 삼배와 삼배 포장이 서로부터 단단히 끊어져 있었다. 나는 둥환이를 바라보았고 그는 즉시 화를 냈다. 내가 아니야. 배고프지도 않아. 내 입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어. 나는 손으로 입을 흉내내며 말했다. 그 정도면 공룡 좀비일 거야? 그때 란젠펑은 이미 몸을 뒤집어 간 가장자리 반대쪽으로 이동했고 손전등을 켜고 빠르게 살펴본 뒤 뒤쪽 벽화 쪽으로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제야 생각했다. 이 벽에 무슨 벽화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올려다보니 뒤쪽 벽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벽 뒤는 텅 비어 있었다. 뚱아니는 눈을 찡그리며 거의 다시 떨어질 뻔했지만 그 구멍 때문에 벽화가 바로 해석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나에게 말했다. 아이고, 딩넌다. 우리가 착각했어. 여기 벽이 아니라 벽화도 아니야. 방금 본 대부분은 벽화가 아니었어. 뭐라고? 이건 관이야.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거대한 관의 한 면이야. 이건 화관 내의 관아워야. 이 관이 너무 커서 우리는 마치 벽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